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MC 예비부모 김미미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유한킴벌리 육아포럼에서는요, 육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예비 초보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이와 부모의 정서를 케어해줄 우리 가족 그림책 힐링 테라피를 강의해 주실 손지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노와 우리 아이 행복연구소에서 육아 코치로 활동하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라는 뜻의 마들렌 그림책 교육 전문가 손지수입니다. 와, 강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보통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는 아동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림책으로부터 부모의 정서까지도 챙길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림책은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림책은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부모님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림책은 공감과 치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림책 속 이야기와 캐릭터는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어떤 그림책에서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맞닿는 부분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손지수 강사님의 우리 가족 그림책 힐링 테라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그림책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림책이 최초의 문학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문학 작품으로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간결한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언어 능력과 감수성을 키워주죠. 사실 책이 좋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 아이가 처음 접하는 책, 그림책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좀 주는 걸까요? 네,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 언어 발달을 촉진해요. 우와, 이건 무슨 냄새지 하면서 코를 벌름거리는 귀여운 곰돌이가 나오는 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고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벌름거리다라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김유강 작가의 마음여행이라는 그림책에서는요, 이런 문장도 나와요. 잃어버린 마음이 쪼그라든 게 아니야. 너의 마음자리가 커진 거야. 라는 표현을 또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은 아름다운 문장이나 풍부한 어휘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언어 능력도 키워주게 되죠. 그러면 이 언어 발달 외에도 또 다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을 해줘요. 네. 그림책 달 샤베트에서는요, 더운 여름날 달이 녹아서 똑똑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이제 반장 할머니가 달 물을 모아서 샤베트로 만들어줘요. 달 샤베트를 먹으니 더위가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림책을 아이들이 읽으면서 상상력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도 함께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와, 굉장히 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정서적인 안정이나 공감 능력 부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림책은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다루어 주어서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죠.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주인공이 특별한 사탕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감정의 다양성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백석 시인의 개구리네 한솥밥에서는요, 형의 집으로 쌀 한 마를 얻으러 가던 개구리가 있는데요. 길을 가던 중에 공경에 처한 여러 동물과 곤충들을 만나서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날이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여러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구리를 도와준 것은 아까 낮에 개구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물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문학적 가치를 지닌 그림책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림책은 종합예술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풍부하게 만들고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그림책은 말 그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종합예술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 주제가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그림책 힐링 테라피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림책에는 치유의 힘도 있거든요. 그림책 자체가 마음을 좀 치유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림책의 따뜻한 그림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감정적인 치유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림책에는 종종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부모님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존 버닝햄의 깊은 밤 부엌에서라는 그림책을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주인공 소년이 밤중에 깨어나서 부엌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속 부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을 상징하고요. 밤의 어두움은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탐색하는 거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지만 마음도 치유하면서 알면 알수록 와, 진짜 그림책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림책에는 정말 다양한 힘이 있는데요. 동일시, 공감, 통찰력을 통한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이끄는 놀라운 도구인 거죠. 동일시, 공감, 통찰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일시는 이야기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존 버닝햄 작가의 지각대장 존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주인공 존이 매일 학교에 늦게 도착하거든요. 그 이유가 매일매일 기상천외한 모험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한 번은 공룡을 피하느냐고 늦었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해적과 싸우느냐고 늦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존이 된 느낌을 받거든요. 이는 독서 치료에서 상상력과 동일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으로 봐요. 아이들은 주인공의 상황을 따라가게 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공감은 이야기 속 캐릭터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통찰력은 어떤 부분에 속하는 걸까요? 통찰력은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능력을 말해요. 자신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아이들이 공감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영향을 주는 이 그림책이라는 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입체 그림책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읽는 도중에 아이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하거나 꾹 눌러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림책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올 때에는 책 읽어주는 부모의 얼굴을 아이에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더욱 풍부해지는 거고요. 같은 그림책이라도 읽어주는 날마다 이제 다른 목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뭐 호랑이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굵거나 토끼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이 나오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또 아기 목소리를 또 들려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아이가 조금 더 연령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레베카 패터슨의 화가 나서 그랬어 라는 그림책을 예로 들어서 나 계란 안 먹어, 뭐 신발 안 신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 보고 직접 소리치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왜 화가 났을까, 또 주인공이 화가 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여러 면으로 책을 읽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림책이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림책을 읽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즐겁고 이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림책을 읽는 것은 일종의 마음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와, 오늘 부모님도 행복한 그림책 힐링 테라피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이에게 글로 된 책을 읽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림으로 된 책을 읽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손지수 강사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강의는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행복 육아인데요. 0에서 24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그림책을 읽어줘야 할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그림책 고르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책 좋아하는 아이 만드는 육아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빠르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맘큐 사이트에서 이벤트 참가하시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안녕!